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NBS에서는 59%, 리얼미터에서는 5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직전 조사보다는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는 ESC, 경제 그리고 외교안보, 소통이 될 텐데요. 외교안보 쪽 요인보다는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데에는 뭐 정치적 이슈인 통일교 관련된 여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경제 관련된 이슈, 고환율 관련돼서 고물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2030 대졸자들의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일자리 문제, 취업 등의 경제 요인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분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소장님, 방금 배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NBS 리얼미터에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고환율을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주 후반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MBS 조사 결과를 보면 직전 조사 대비 20대에서 지지율이 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MBS 조사뿐만 아니라 갤럽 조사 12월 달 들어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 한은 총재의 발언이 더 과성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은 총재가 이 환율 급동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탓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국 주식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뭐 200조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이 2030, 30대, 20대와 30대의 젊은 분들인데요. 이분들한테 환율 급등의 원인이 이 미국 주식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한은 총재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은 내로남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은 총재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네. 미국 자녀 유학비로 엄청난 금액을 썼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때문에 이 환율 급등하는 거냐. 이거는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이 20대로 하여금 이 반발 심리를 불려왔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는데 이 한몫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이 고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이들이 다시 뭐 대통령에게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냐, 그거는 지금 의문입니다. 배 소장님, 이재명 정부 첫 해 지지율이 50%대, 6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취임 7개월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이 정상 외교 때 상승을 했잖아요. 취임 한 6개월, 7개월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지지율입니다. 대체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ESC 경제, 외교, 안보, S, security 그리고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한 것은 외교로 평가가 됩니다. 네. 성과가 있었고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성적표로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경제는 뭐 체감 경기는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당히 대통령의 경제 관련된 부분도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긍정적 평가가 나왔던 것이고 소통은 적극적으로 타운홀 미팅 그리고 기자회견 또 네. 생중계, 부처 업무 보고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2026년 내년도에는 특히 이제 경제 쪽에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새해 초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어떤 새로운 동력이 될까요? 뭐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요. 상당히 이 한국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나라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다는 것을 항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핵잠을 이야기했듯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이 이 불법 어선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시 지지율이 저는 좀 새로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S 조사 결과 정부 신뢰도가 54%로 작년보다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이건 매우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만히 넘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국정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저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 신뢰도가 가만히 넘는 그 이유로는 대통령이 보여줬다는 것이 한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할까 말까 했는데 6개월 안에 이걸 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하면 지킨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정당 네. 지지율을 보면 NBS에서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20%,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44.1%, 국민의힘은 37.2%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의힘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화면에서 보실 텐데 MBS 조사는 전화 면접원에 의한 조사인 것이고 또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41%, 44.1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국민의힘은 전화 면접 조사는 20%, 자동응답 조사는 37.2%로 무려 17.2%포인트로 차이 납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샤이 보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탄핵 기저현상. 보수청에서는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전화 면접 조사에서 당당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의사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 자체 그리고 탄핵 국면의 이 기저현상,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이슈 또 각종 재판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율 선택에 응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님, 방금 이제 배 주장께서는 샤이 보수 얘기를 했는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여야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런 등등이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지금 저는 배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냥 이번 이 리얼미터 조사는 조사 기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사 기간이 18일과 19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기간에는 통일교 특검을 하냐 마냐 하는 것이 큰 이슈였거든요. 그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향후 이 지지율은 상당히 좀 출렁일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지금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문제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악재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지율은 상당히 양당의 지지율은 출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배 주장님, M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2주새 40%에서 19%로 급락했습니다. 예. 보수층의 이탈 현상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면 대구 경북입니다. 그런데 대구 네. 경북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상당히 이탈하고 있다. 무당 쪽으로 옮겨갔다. 민주당 쪽으로 간 건 아니라고 보더라도 상당히 이 무당 쪽으로 많이 갔다고 일부는 또 국민의 민주당 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 보수청의 이 혼돈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피로감에 따른 이탈 현상인데 TK, PK마저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무당 지금 20대, 70대 그리고 또 자영업층, 무당층 또 보수 성향이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지도부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혼란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피로감으로 이제 지지층들에겐 전달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른바 중수층,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현상. 바로 이제 3P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P는 제가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릴 때 필로소피. 이 철학적으로 좀 더 중도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른바 윤어게인 그리고 탄핵 찬반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못해서 중도층이 못 들어오는 이유.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는 1월부터는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P는 팔러시, 대안과 관련된 부분. 경제와 안보와 관련된 대안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P입니다. 피플. 당 내부의 이 장동혁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이런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네.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수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우클릭 행보의 지지율까지 회복하지 못하면서 위기론이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당내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에도 영향을 줄까요? 저는 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서 상당히 강인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샤이 보수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배 주장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비비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원내대표 사퇴 가능성 일단 지금 뭐 선을 긋고 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비의혹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점점 더 확대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등 각종 나타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정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당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 부분, 그리고 투명한 부분, 그리고 정의롭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수도권, 또 청년층 투표율에는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당 내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직 사퇴 등 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소장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과 유보층이 다시 늘어난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그만큼 이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볼 때 상당히 이제 국민들 중에 일정 부분은 이 여야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야 할 거 없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수장님,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 지지도에서 여당이 57.7%, 야당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지지율 추이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요. 이 같은 흐름이 쭉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영향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만큼 비상이 걸려 있는 것은 국민의힘일 겁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론조사 꽃조사하고 또 리얼미터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에는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더 적극적인 중도층이 흡수되고 있다는 변화를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도층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무게를 둘 수가 있냐는 이런 걸 본다면 적극 응답층, 적극적인 투표 의향이 있는 투표자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중도층에 호소하기 위한 이 변화라는 것이 더 과감해야 되고 더 신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여론조사 공정조사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9.4%,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5.8%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판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이제 현 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강 버스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지금 거기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네.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 효과죠.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로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 격차는 상당히 앞으로 시간 6개월 동안 상당히 흔들릴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항상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과 박형준 현 부산시장 지지율이 지금 접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부산시장 선거도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이유는 이 통일교 논란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상당히 급부상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지형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또 현직 프리미엄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조사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로 지금까지 역대 부산시장 선거를 보면 당선권은 한 50%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여전히 무응답이 많다. 이 무응답은 대체로 이 지역의 특성상 보수층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혐의를 털고 당선이 되려면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상당히 지지율 상의 파괴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지금 전재수 의원을 대체할 대안이 있느냐? 이것이 없다는 것도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김 수장님,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들의 출마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전 충남의 초대 통합단체장 후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출마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예상을 했는데 변수가 생겼죠. 대전 네. 충남이 초대 통합 단체장이 단체장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간세 협상 그 후속을 지금 정리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전남지사로 나간다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보여지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의 큰 꿈을 위해서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만일에 차차기를 노린다면은 그냥 여기서 좀 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수장님, 통일교 특검이 출범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 여론동의 압박에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고요. 통일교 특검이 향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본적으로는 양쪽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론을 파악해서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체적으로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의힘을 또 향해서 통일교 특검이 밝혀야 될 내용도 많다고 이제 판단될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양쪽 정당에 다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타격감을 본다면은 국민의힘에 이 받을 수 있는 타격감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더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집권 여당이고 그만큼 또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는 대체로 꾸준히 더 높은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일 겁니다.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3, 4월까지 많은 것이 밝혀져서 지방선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냐. 네. 그러기에는 이 통일교 특검이 밝혀야 되는 그 과정의 시간은 훨씬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면 응답자 60.4%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긴 부분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뭐 이거는 예상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MBS 조사 결과를 보면 7개 주요 기관 중 법원이 5등입니다. 5등이고 1년 전 조사보다는 8%포인트 하락한 신뢰도가 40%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법원이 뭐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 법원에 대한 정부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여론조사 꽃조사에서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이 70.5%를 기록했습니다. 여야가 2차 특검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2차 특검 찬성 여론이 향후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2차 종합특검이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에 부담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공세하면서 받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선거에 영향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만큼 70.5%는 압도적이거든요. 그만큼 중도층 내에서는 밝혀내야 될 것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피로감도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그만큼 이 정당의 지지율에 또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준점은 그 부분입니다.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를 2차 종합특검에서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한겨레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평가 점수가 10점 만점에 5.1점을 기록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국민 평가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마도 이제 12.3 내란 극복을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가장 큰 점수를 준 것 같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당선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MBS 조사에서 2025년은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워낙 정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는 경제 기대감, 주가 또 부동산 또 취업에 관련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있고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대체로 연령대로 보더라도 30대, 40대, 50대에서 내년에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기대감이 커졌고 직업상으로 보더라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쪽에서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이번 주 어떤 점 눈여겨봅니까? 저는 뭐 역시 뭐 고환율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제일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MBS 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역시 경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